안녕하세요.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21 인터페이스는 구현하는 쪽을 생각해 설계하라 발표를 맡은 라젤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자바 초기 버전인 자바 1.0에서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무버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move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구현체인 카와 로봇 클래스는 move를 정의하고 있죠. 이렇듯 인터페이스는 어떤 동작을 구현하라 라는 규약을 정의하는 계약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turn이라는 메서드가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서드를 구현해야 하므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깨질 위험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위험과 더불어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바의 설계 철학으로 인해 한번 정의된 인터페이스는 불변한다 라는 인터페이스 설계 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했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때 생기는 하위 호환성 이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거나 abstract list와 같은 추상 클래스를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했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야 하므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는 불변한다 라는 가정을 하고 설계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바의 철학이 필요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바 8에 들어와서는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바는 제임스 고슬링이 주도하여 1955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처음 개발했는데요. 이후 2010년에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하게 되면서 오라클이 자바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오라클이 자바를 관리한 이후에 나온 자바 8에서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인 디폴트 메서드를 도입하게 됩니다. 어째서 자바 8에 디폴트 메서드를 추가하게 된 것일까요? 자바 8에서는 스트림 API와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기존에 존재하는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에는 이미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추가하고도 기존 자바 API와의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던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방법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구현을 제공하는 디폴트 메서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바 7 이전에는 이와 같이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추상 메서드들만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컬렉션의 요소에 대해 특정 작업을 하려면 직접 이터레이터를 사용하여 요소를 순회해야 했죠. 이때 for each라는 디폴트 메서드가 추가되었다고 합시다. 내부 코드를 보면 컬렉션의 각 요소에 대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이렇게 추가된 디폴트 메서드를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서 코드가 간결해지고 람다식과 결합되어 더욱 기능적이고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득 의문점이 들어야 합니다. 설계 철학은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맞는 말입니다. 여전히 자바는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림과 람다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요구사항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바의 보수적인 설계 철학과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과 요구사항이 변화하게 되면서 일부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트레이드 오프로 유연성은 올라갔지만 그로 인해 내려간 부분들이 존재했겠죠? 디폴트 메서드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라이브러리의 디폴트 메서드는 코드 품질이 높고 효용적이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작동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매끄럽게 흘러간다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디폴트 메서드는 구현된 클래스에 대하여 모른 채 삽입될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바 8의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추가된 디폴트 메서드인 remove if 메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if 메서드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컬렉션에서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iterate를 사용하여 요소를 순회하고 조건에 맞는 요소를 찾으면 제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remove if 메서드는 모든 컬렉션 구현체와 잘 어우러질까요? 발례로 자바 util의 collection.synchronize collection 메서드가 있다고 합니다.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나 동시성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ynchronized라는 게 뭘까요? 만약에 숫자를 증가시키는 increment 메서드를 가진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increment 메서드를 실행하면 과연 연산이 올바르게 될까요? 카운트가 5일 때 A와 B 스레드에서 increment 메서드를 동시에 불러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과를 보면 둘 모두 6의 값으로 덮어 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값과 기대값이 동일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가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면 데이터가 꼬이거나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단 하나의 스레드만 특정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제한하는 것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카운터 코드를 가져와 동기화 시켜본다면 이와 같이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synchronized 키워드는 해당 객체의 락을 가져와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synchronized collection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nchronized collection은 이와 같이 원본 컬렉션을 감싸고 모든 메서드들을 동기화하여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들이 synchronized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remove if 메서드는 synchronized에 대하여 알까요? remove if 메서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스레드가 공유하는 컬렉션을 다루는 상황에서 remove if를 호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동시에 해당 컬렉션이 수정 중이라는 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바 플랫폼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을까요? 자바 util의 synchronized collection 메서드의 경우 remove if 호출 전에 동기화 블록을 사용하여 컬렉션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보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와 비슷한 아파치 커먼즈 라이브러리의 synchronized collection의 경우 remove if를 명시적으로 오버라이드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자바 플랫폼 라이브러리는 디폴트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필요한 작업을 하거나 구현한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서드를 재정의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바 플랫폼에 속하지 않은 제3의 기존 컬렉션 구현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수정될 기회가 없었고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메서드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성을 판별해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기존 구현체와 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디폴트 메서드가 표준적인 구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기존 클래스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메서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클래스와의 호환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디폴트 메서드가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서드를 제거하거나
기존 메서드의 시그니처를 수정하는 용도가 아님을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라면 릴리스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페이스에 내재된 작은 결함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의 인스턴스들을 구현해 보아야 하고 해당 인스턴스들을 작업에 활용하는 클라이언트도 여러 개 만들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 대한 인터페이스라면 드립, 에스프레소, 에어로프레소 이렇게 세 가지의 인스턴스들을 만들고 해당 인스턴스들을 이와 같이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PC방과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하는 코드를 짜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서머리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